명확한 자기 의견을 제시하라고 제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셀이면 셀, 바이면 바이. 구독자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절대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말 그대로 피터 린치가 백밀러를 보면서 운전하지 말라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근데 CAGR로 보면은 데이터가 41% 성장하고 있고 게임은 변동성이 뭐 심했지만 한 18% 정도 성장해서 앞으로 한 3년 정도 보고도 내다보면 데이터가 한 70% 이상 비중이 될 것 같아요. 암호화폐가 성장을 못하면 더더욱 비중이 높아질 거고. 근데 그게 68,000불 할 때랑 지금 23,000불 할 때랑 네, 그렇죠. 전기료도 요즘 많이 높아졌을 건데 그러면 가성비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 채굴 방식이 유지만 되면 또 그런 사이클이 돌아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채굴 방식의 전환. 나도 미래 펀드 매니저. 네, 오늘 우리 정보금 프로가 또 자료를 준비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어떤 기업이죠? 엔비디아 준비했습니다. 엔비디아면 우리나라 수학개미 분들이 투자한 한 2, 3등 기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등이 테슬라, 그리고 2, 3등 중에 제가 엔비디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셨고, 반면에 주가는 300불이 넘었던 주가가 지금 170불 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최근에 좀 반등 들어와서 170불이니까 그동안에 50%나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는데 오늘 다 얘기해 주실 건가요? 왜 빠졌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네, 그 일단 부분을 준비한 만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되게 대충 알긴 아는데 네. 예, 혹시 또 모르는 게 있는지. 저도 왜 그렇게 50% 이상 빠졌다가 지금 여기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이 남아 있는 건지, 경쟁 지금 상황은 어떻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먼저 개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그 GPU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회사입니다. 팹리스라면은 네.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고요. 본사는 산타클라라에 위치했고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에 상장되었습니다. 이 회사도 공장은 없고 그냥 반도체 설계만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픽 카드 하면 이 엔비디아 제품이었었는데 네. GPU가 전문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픽 네. 카드 전문이었습니다. 예. 이제 회사의 특징으로는 이제 그 그래픽 카드 기술 있습니다. 그 CPU의 경우에는 까다로운 이제 복잡한 연산을 이제 한번 하는데 이제 특화가 되어 있으면은 GPU는 비교적 간단한 연산을 여러 개를 동시에 한 번에 처리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래픽 이제 용도로 쓰이다가 게임할 때 이제 그래픽을 나타내고 이제 화면에 그래픽을 나타내는데 이제 용도로 쓰이다가 점점 영역을 넓혀 나가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분야에도 많이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전방 산업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그 PC용 고사양 GPU 판매 그리고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게이밍 분야가 있고, 네. 그리고 AI 데이터 사이언스, 클라우드 운영 등 분야에서 이제 GPU, DPU를 비롯한 당사의 이제 가속 컴퓨팅 플랫폼이 제공되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영상 제작 및 디자인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플랫폼, 차량용 AI 칵핏, 인포테인먼트 솔루션 등 차량 관련 산업이 이루어지는 오토모티브로 나뉩니다. 여기서 이제 GPU는 아까 그래픽이라 그랬는데 네. DPU에서 이 D는 뭐예요? 이거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전에 제가 이 엔비디아를 공부할 때 그 슈카월드에서 슈카가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CPU와는 달리 좀 단순한 작업인데 네. 노가다 작업을 이 아주 잘 처리하는 네. 그게 바로 이제 GPU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CPU가 수학과 교수님이라면은 GPU는 이제 수학 1등급 학생들 여러 명을 데리고 네.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게임하고 AI, 예. 인공지능 그리고 클라우드 운영 등 이런 데 많이 쓰인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뭐죠? 가상화폐 채굴할 때도 이 GPU가 많이 쓰인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주가가 50% 이상 빠진 거에는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하락한 부분.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비싼 전기료 들여가지고 채굴하는 그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네, 뭐 그런 것 다 하고 다 맞물리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주주는 어떻게 됩니까? 뱅가드 그룹이 8.8% 정도 가지고 있고 네.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리서치가 5.5% 정도, 블랙록이 4.6%, 그리고 SSGA 펀드 매니지먼트가 3.8%, 그리고 이 회사의 지금도 CEO이자 창업주인 젠슨 황이 3.4%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펀드고 황 대표님은 3.4%밖에 안 되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주주 환원을 말씀드리자면요. 2004년 자사주 매입의 경우 2004년 시작으로 이제 2022년 1월 30일까지 총 7.08 규모의 매입을 실시했고요. 이번 여기는 이제 연도가 그냥 연도가 아니라 회계 연도를 씁니다. 네. 그래서 매년 1월부터 시작되고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를 2023년 회계 연도 2023년 1분기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냥 1분기라고 하겠습니다. 1분기 동안 이제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총 2.1 빌리언을 환원했고, 그리고 2024년 12월까지 보통주 15 빌리언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에 예비 실적이 불진했는데요. 그 CFO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올해 부진한 예비 실적에도 자사주 매입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배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은 분기 배당으로 실시하고요. 연환산으로 하면은 이제 0.16달러 규모를 이제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유지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에 비해서 수익률은 많이 낮은 편입니다. 뭐가 수익률이 낮다고요? 배당 수익률? 예, 배당 수익률이 낮습니다. 네. 그 배당 수익률도 있고 이제 자사주 매입도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간단히 재무 정보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회계연도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이 이제 부문별로 전방 시장별로 이제 매출 추이를 나눴는데요. 옆에 보시면은 이제 매출이 연평균 23% 증가했고요. 이 중에 가장 큰 성장을 보인 것은 데이터 센터 부문입니다. 원래는 2022년까지는 이제 게이밍 부문이 상당 부분 차지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이 게이밍 부문의 매출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게이밍이 원래는 큰 부분을 차지하다가 네. 특히나 2018년만 하더라도 게임 비중이 거의 50%였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게임 비중이 30%인가요? 네. 그 정도 떨어져 있고 이 주황색 데이터 센터 부분이 지금 57%?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시트도 보시면은 되게 부채 비율도 한 0.54에서 0.6 정도, 0.7 정도 유지하고 유동 비율도 높은 편이고요. ROE도 44, 낮을 때는 25%까지 가는데 그래도 높을 때는 49, 44, 49까지도 올라갑니다.
2018년도에 46%, 2019년도에 49%. 네, 그때 뭐 한창 좋을 때 영업이익률이 리턴 온 ROE였습니다. 에쿼티니까 네, 영업이익의 경우 이제 위에 있는데요. 예. 영업이익은 갈수록 상승했습니다. 2020년 잠깐 영업이익 떨어진 거 말고는 쭉 상승했습니다. 예. 2020년의 경우에 이제 그 회계연도 2020년 네. 그러니까 2019년의 경우에는 이제 코인 채굴 네. 이 대란이 다 끝난 이후에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그 지금과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이밍 부문에 보시면은 매출이 좀 축소된 걸 볼 수 있습니다. OP 마진도 2018년, 19년도에 37, 38%였다가 20년도에 코로나 때 34까지 줄었지만 작년 41%, 올해 47%, 오히려 영업이익률은 더 좋아지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가 아니라 자, 작년 지난 겁니다. 보면은 FI22가요. 1월 30일로 끝납니다. 회계입니다. 미국은 맞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올해 1월로 끝난 FI 2022가 47%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예, 그럼 주가가 빠진 거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이 좀 안 좋다는 얘기네. 예, 계속 슬로우하면서 가이던스도 지금 지난번에 예. 약하게 발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잉여 현금 흐름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프리 캐시플로우가 보니까 18년도에 2,909 밀리언이죠, 이게. 네, 맞습니다. 빌리언이니까 한 2빌리언, 3빌리언? 예. 그죠? 예, 30억 불 정도였다가 20년도에 43억 불, 이게 또 21년이 47억 불, 그리고 올 1월 말로 끝난 예, 22 회계년도가 81억 불로 예. 엄청 늘었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2년 사이에 잉여 현금 흐름이 2배로 증가를 했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했었군요. 네, 그래서 또 네. 밑에 보시면은 그냥 매출이 이제 5년 동안 약 3배 정도 늘었고 EPS는 4배 늘었습니다. 반면에 그리고 주가는 8배 증가했고요. 네.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예.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는 이제 약 6.2배 증가했습니다. 6.5배. 6.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5년 동안. 이게 그 회계연도 18년도 시작일 기준으로 네. 잡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엔비디아 한 이유기도 하고요. 최근에 2분기 예비 실적이 있었는데요. 어닝 쇼크가 있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가이던스는 이제 8.1빌리언이었는데 이제 매출 가이던스 8.1빌리언이었는데 한참 못 미친 6.7빌리언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그로스 마진 매출이익도 이제 보통 67% 67% 기록했는데 그거에 한참 못 미친 46%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특히 매출 이익의 급감 요인은 미래 수요 예상치 수정에 따른 1.32 빌리언의 재고 상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해서 이걸 봤는데 이게 20% 정도 차지하고 다시 이걸 더해보니까 이게 40%가 나온 게 이 재고 상각의 영향이 크구나 라고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CFO분께서 또 코멘트 하셨는데 이번 분기 발생한 큰 비용은 이전에 그 심각한 부품 공급 부족 시기에 이뤄진 장기 공급 계약의 영향 그리고 앞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현재 예측을 반영해서 이제 재고 상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이제 게임 부문의 큰 부진이었습니다. 전년 대비도 전분기 대비 44% 줄었고 전년 대비도 33% 감소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그래도 전년비 61% 증가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이게 고성장할 때는 성장에 대한 높은 멀티플을 받다가 예. 갑자기 이제 QOQ로도 그렇고 YOY로도 33%, 44% 이렇게 확 빠져버리니까 멀티플 자체도 떨어지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한때 PR이 한 70배 예, 받았잖아요. 70배 그죠? 받는데 지금은 30배대로 30배 내려왔습니다. 되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고성장이 갑자기 역성장으로 이제 확 바뀌어 버리니까 멀티플이 빠진 거였군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게이밍 부문의 이제 실적이 나빠진 것을 잘 반영하는 게 밑에 그림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쪽을 보시면요. 미래에셋에서 이제 가지고 왔고요. 게이밍 GPU 가격이 시장가 대비 시장 이제 마켓 리테일 프라이스 대비 9에서 14% 하락한 이제 7월 20일 기준으로 91% 원래 팔아야 되는 가격 대비 91% 86%로 팔고 있습니다. 네, 이게 GPU 공급 부족에 원래는 공급 부족에서 이렇게 높은 가격을 보이다가 3배 정도 되는 가격 주고 사는 상황에서 이제는 GPU가 넘쳐나서 이제 그 재고 과잉으로 이제 상황이 변화했다는 것을 잘 반영했는데요. 이것을 첫 번째로 이제 매크로 이슈인가 해서 이제 매크로 이슈 영향이 있는가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매크로 이슈라 하면은 여기서 매크로 이슈라 하면은 1분기에 지난 1, 2분기에 중국 봉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인한 수요 감소 공급 차질로 전방 산업이 악화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잘 반영하는 것 같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최근 분기 다른 IT 회사들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AMD의 경우 같은 이제 여기도 CPU도 만들고 그래픽 카드도 만드는데요. 3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를 6점에서 6.9 빌리언으로 컨센 대비 소폭 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CEO인 리사 수는 이제 PC 사업 부문의 10% 중반대 감소세를 전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경우 PC 수요 약화로 인해서 이제 인텔 칩을 이제 일반 PC에 그 칩을 판매하는 부문인데요. 클라이언트 컴퓨터 그룹의 매출이 25% 감소했다고 했고 마이크론의 경우 이제 최근 실적 경고했습니다. PC 스마트폰에 쓰이는 반도체 수요 급감으로 매출과 마진이 순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잉여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PC 출하량도 이 캐널리스라는 기관에서 조사한 건데요. 2022년 1분기부터 PC 출하량의 성장세가 꺾였고 4분기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이제 최근 2개 분기 연속 이제 PC 출하량이 감소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게임 GPU다 보니까 사람들이 게임을 또 해야 또 게이밍 그래픽이 팔리지 않을까 해서 게임 회사 이제 또 살펴봤는데요. 문명이나 GTA를 대표적으로 가진 테이크2 인터랙티브 게임 회사의 경우 매출 예상치가 이제 컨센 대비 많이 하회했습니다. 그 CEO 분께서는 지금 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회사로서 이미 불황에 직면했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여기를 봤을 때 이번 게임 산업 또한 경기 영향에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때 작년에 이 엔비디아 주가도 막 고점 치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 오고 그 메타버스 세상에서 뭐 NFT도 있고 뭐 플레이 투 원 하면서 이제는 게임을 통해서 이제 돈벌이가 가능해지는 그런 모델이 탄생하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만드는 이 GPU가 엄청 많이 쓰일 거다. 그러면서 주가가 오버슈팅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매크로 이슈 영향을 좀 받고 있고 약간 너무 좀 작년 연말에 이 꿈이 너무 지나쳤어요. 그죠? 오버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런데 근데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가상화폐나 이런 거의 가격에 민감하게 움직이다 보고 민감하게 움직이고 또 올해 그 매크로 환경이 확 바뀌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심하게 받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매크로 이슈 말고도 이제 저는 사실 여기에 더 무게를 두는데요. 이제 가상화폐 채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 그리고 채굴 방식 전환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봤습니다. 먼저 이제 가상화폐 채굴 수요 감소라고 썼는데 여기 어게인 이제 2018을 쓴 이유가요. 가상화폐 가격 상승에 처음에는 이제 가상화폐가 막 부상했을 때 가격 상승이 하니까 수익성이 있으니까 채굴 수요가 폭증하고 그로 인해서 GPU를 이제 채굴업자들이 많이 사가서 이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에 맞춰서 GPU를 발주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이 발주하고 이제 실제로 공급되는데 시간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가상화폐 가격 하락하고 채굴의 수익성이 저했습니다. 그래서 GPU 효용이 감소됨에 따라서 이제 채굴업자들이 이제 처분 물량을 중고 처분을 많이 했고 이게 시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이 일어나서 GPU 재고가 증가했는데 이 때문에 이제 GPU 이제 엔비디아 회사에 잡히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만들고 공급하는 업체들이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 중고 물량이 나오니까 제대로 된 가격에도 못 팔고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서 엔비디아 실적 저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회계연도 19년도 4분기 게이밍 매출의 경우 전년 대비 45% 하락했고 그 계속 하락이 이어졌고 이후 이제 좀 2년 정도 지난 21년도 회계연도 21년도 3분기 돼서야 이전 실적 고점을 돌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연도 19년도 2분기에 실적을 돌파하는 다치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20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 그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매출이 꺾였었군요. 그리고 올해 이제 그때와 올해가 좀 다른 점은 이제 이더리움 채굴 방식이 이제 작업 증명에서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됐는데요. 그게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업 증명의 경우에는 이제 연산을 많이 할수록 네. 이제 돌아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GPU를 필요한데 GPU가 많이 필요한 채굴 방식에서 이제 GPU가 필요 없어지는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좀 큰 이유가요.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GPU를 사용하지 않고 ASIC이라는 칩을 이용해서 채굴을 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더리움이 이제 GPU 채굴 방식이 이용되는 가장 큰 가상화폐입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이제 그 기간 이제 블룸버그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이 잡히는 이 기간 동안에 기간부터 해서 상관관계를 봤을 때 이더리움이 이제 상관관계 0.9로 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이제 채굴 방식이 바뀌면은 GPU를 이용한 가상화폐 채굴이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작업 증명, 지분 증명 방식으로 이제 바뀌면은 단기적으로 게이밍 부문이 많이 약세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는 가상화폐가 엔비디아의 실적과 주가에 끼치는 영향이 감소하겠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케이스도 있는데요. 혹시 이더리움이 바뀌어도 그 GPU 채굴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른 화폐로 가지도 않을까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 좀 정도가 좀 다를 뿐이지 지속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기 상관관계 분석을 해놓으셨는데 엔비디아랑 이더리움이 상관관계가 0.91이나 나와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랑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0.86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코인들이 되게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군요. 근데 이 방식이 이제 9월 15일부터 바뀐단 말이죠.
이 POW 방식에서 POS 방식으로. 네,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9월 15일이 예정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좀 큰 영향을 줄 것 같네요, 보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게임 부문 다음으로 데이터 센터 부문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성장을 전년들이 많이 했는데 회사의 그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고 하는데 이게 공급망 문제라고 코멘트를 하셨는데요. 공급 문제에서 제가 많이 찾아보지는 못하고 그냥 이 상황을 대변하는 뉴스 기사 하나만 잠깐 발췌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아마존이랑 1, 2mm를 다툰 클라우드인데요.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의 공급망 문제가 발생해서 서버 용량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문제 때문에 서버 용량 제한이 생겼고요. 이게 서버용 반도체만 부족한 게 아니라 뭐 전원 공급 장치, 콘크리트 등 이제 구성에서 전반이 공급 난항을 겪고 있긴 한데 이게 7월달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7월에도 이게 공급망의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봐서 여기 발췌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수요 사이드를 좀 많이 봤는데요. 수요 사이드에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견조함에 따라서 인프라 투자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 수요는 커지는데 공급은 오히려 부족한 상황.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시장 조사 기관 가트너의 IT 지출 전망을 봤을 때 이제 지금 유통 불확실이나 뭐 불확실 상황이 많아지니까 다들 IT 소유 모델에서 이제 서비스 기반 모델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많이 전환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회사들이 기존에 직접 가지고 있던 걸 이제 클라우드로 다 옮기는 위해서 그걸 투자하기 위한 그 지출이 작년에 18.4% 증가했고 올해는 이제 21.1%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단기적 불황 상황이 그닥 영향을 주지는 않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지출은 되게 견조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인 즉 하이퍼스케일러의 데이터 구축으로 이제 2022년에 서버에 대한 지출이 16.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도 봤습니다. 또 아래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관련 수요 때문에 클라우드 인프라 관련 서비스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봤습니다. 특히나 가장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제 31% 매출에서 31%를 차지하는 그 저번에 노뱅프로가 한 아마존 웹 서비스의 경우 이 8개 지역에서 여기 그림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애저 그림인데요. 이 8개 지역에서 이 중간에 이 가용성 영역을 24개를 추가할 계획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이제 10개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 지역, 이 큰 지역을 더 추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봤을 때 클라우드 수요는 견조하구나, 데이터 센터 부문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네요. YOY로도 뭐 33%, 40%, 뭐 이 정도 성장이면 상당히 괜찮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제가 조사했고요. 다음은 이제 내일 아침 있을 실적 발표 그리고 이후에 무엇을 봐야 될까라는 것을 이제 넣었습니다. 관전 포인트를 썼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봐야 될 거는 첫 번째, 내일 이제 실적 발표할 때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할 텐데 이제 이번 분기 거는 이미 예비 실적으로 어느 정도 했으니까 다음 분기가 어떻게 될지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 대비 여기 이제 굵은 글씨로 한 요 컨센서스 대비 어느 정도 상회할지 하회할지 가이던스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으로 게이밍 부문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 그 재고 문제 영향이 계속 지속될지 일회성일지 또 확인해야 되겠고 데이터 센터 부문이 이제 그 하락을 만약에 하락한다면 그 하락을 상쇄하는 성장에 이룰 수 있을지 그걸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회사가 잘 공개는 안 하는데 게이밍 매출 중에 가상화폐 채굴 관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으면은 좀 확인이 가능하면은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영진도 제가 그 사업 보고서 봤을 때 자신들도 가상화폐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산하기 어렵다라고 기술했고요. 이제 2018년도에 있던 가상화폐 영향에 대한 불성실한 기재로 최근에 SEC에서 이제 5.5 밀리언 달러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관전 포인트는 이더리움 채굴 방식 전환 극세. 그래서 이후에 그 영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굴 GPU 수요가 진짜로 감소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진짜 이루어지면 가상화폐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지는지, 게이밍 부문 실적 영향을 주는지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거 하다가 인상적인 기사라서 가지고 왔는데요. 대만의 디지타임즈라는 매체에서 이제 들은 정보인데, 대만 그래픽카드 공급 업체들이 이제 올해 이제 암호화폐 영향으로, 가상화폐 영향으로,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소 영향으로 GPU 출하가 40에서 50%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인데, 네, 그냥 그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그래도 인상적인 내용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제품 출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RTX 40이라는 이제 그 게이밍 그래픽이 출시되는데요. 제가 이걸 왜 주목해야 되느냐 생각했냐면은 이제 RTX 30 이전의 그래픽 카드가 이제 잘 나오지도 않았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다음 거 사야지 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중고 물량에 풀린 게 못 믿었다고 생각해서 사지 않은 그런 이현 수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에 신제품 출시도 한번 봐야 될 거라고 생각했고, 옆에 보시면은 그레이스 CPU라는 게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원래 CPU 부문에 진출 안 하다가 AI와 HPC 등에 사용될 이제 CPU 사업에 진출했는데, 여기서 또 얼마나 또 성장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MD에서 이제 인텔이 하던 이제 CPU도 네. AMD가 최근에 치고 들어갔고, 맞습니다. 이 GPU도 이제 AMD에서 예.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이제 CPU도 진출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AMD도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 인텔의 그 CPU의 점유율을 좀 먹어가면서 많이 성장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음 관전 포인트로 다시 돌아와서 매크로 환경 변화도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요새 성장하는 요소가 사실 코인에 좀 가려져서 안 보이는 데이터 센터 부분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예비 실적의 부진한 와중에도 최근 자율주행 부문이 실적이 되게 좋았습니다. 뭔가 좀 여기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좀 생기나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경쟁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AMD가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성장 중인데 주로 CPU 위주긴 한데 GPU에서도 만만찮게 좀 성장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분기 다들 안 좋은 실적을 보일 때 대체로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AMD와의 경쟁을 또 잘 살펴봐야겠고, 인텔 또한 이제 외장형 그래픽 시장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경쟁도 잘 살펴봐야 된다. 네,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인데요. 이건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그 동향을 작성했습니다. EPS 동향의 경우에는 이제 컴퍼니 글로벌 자료를 참고했는데요. 예비 실적 발표가 있던 날 이후에 이제 그 다음으로 제일 먼저 반영된 EPS 변화가 예상 컨센서스 EPS 변화가 15% 떨어진 $5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EPS 추정치가 급하향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PER의 경우 제가 여기 굳이 회계연도 이거 19년도입니다. 제가 잘못 썼는데요. 19년도 3에서 4분기 PER 평균값이랑 이제
18년도 3에서 4분기 맞습니다. 그 이때 평균값이랑 그 19년도 3에서 4분기 평균값이랑 이거 비교해봤습니다. 그냥 저 옆에 있는 이거 뭐지? 그림 중에 이제 녹색이랑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 보시면은 이 변화가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때 PER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는 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대로 해봤고요. 또 최근에 고점에서 얼마나 그 고점이 가격 고점보다는 PER 고점 봤습니다. 그러니까 PER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 잠깐 살펴봤을 때 앞서 말씀했던 그 과거 그 회계연도 18년도에서 19년도에는 PER이 고점 대비 37% 하락했고 회계연도 22년도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35% 하락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 말고도 이제 다른 현재 잘 나가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AMD의 PER 평균값이 어느 정도 되냐 확인해 봤습니다. AMD의 경우 이제 평균값이 22.43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좀 성장함에 따라서 참 PER이 또 좋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참고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이제 제가 블룸버그에서 봤던 자료인데요. 이제 10년치 12개월 포워드 PER, EPS 변화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AMD 자료입니다. 1년 시계열을 제가 1년으로 줄였습니다. 이때 그 제대로 수치가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아래 PER 그 밴드하고 이제 PER 밴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AMD 분기별 매출 추이도 제가 이제 반영했습니다. 보시면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냥 조사하면서 내렸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짜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성장이 많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또 펀더멘탈이 괜찮은 회사고 또 미래가 괜찮은 회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2분기 이제 이번 예비 시작 부진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이제 재고 이슈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아까 이더리움 채굴 방식 이제 변경이 되면은 게이밍 부문에서 이제 성장이 이전보다는 되게 둔화된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게이밍 부문 부진 때문에 그 회사 실적이 많이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제 다행인 것은 데이터 센터 부문을 주력 사업 분야가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 공급 이슈랑 매크로 환경 개선하면은 더 많이 고속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 미래 AI나 자율주행 같은 이제 미래 많이 클 분야에서 필수적인 그런 GPU를 설계하는 회사인데 되게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래 보면 이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들 그쪽에서 아직 본격적인 뭐 주문이 안 나와서 재고가 계속 좀 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게이밍에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오히려 주력 사업 분야가 바뀔 거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확실하게 늘어나는 거에 대한 뭔가 확신이 있나 보네요. 그래도 아까 위에 보셨듯이 이제 계속 그 지출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제 컴퓨터나 게임의 경우에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 상황 가면서 사용이 줄 수는 있지만 그 이전에 했던 이제 모든 걸 다 클라우드에 넣고 하는 방식은 잘 안 바뀌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년 1월 30일 날 FY 23이 끝나잖아요. 예. 지금으로서
추정되는 실적이 어떻게 돼요? 주요 실적이. 제가 사실 이거 직접 추정을 시장 컨센서스라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냥 좀 알고 싶어서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를 좋게 보면서 결론 내려주셨는데 네, 업사이드에 대해서 얼마나 볼 수 있는 연간으로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해봐 볼까 했는데 이게 그 가상화폐 영향도 얼마 그거 없고 해서 이게 추정을 나중에 그냥 좀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제가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사실 중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신 없으면 중립으로 가야죠. 네. 이게 프로젝션인가 보네. 예. 이거는 어디 자료죠? 그 컴퍼니 글로벌에서 가진 모은 그 컨센서스 자료입니다. 연간으로 연간. 연간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에 그렇게 하면 2020. 그 컨센서스가 그래도 나름 여러 리서치 기관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을 건데, 그러면 저는 컨센서스를 갖고 뭐 지금 이제 과거 5년 동안 어쨌는지 에서 이제 가상화폐가 미치는 영향, 게이밍 분야가 미치는 영향, 데이터 센터 이래 사업부별로 그거는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말 그대로 피터 린치가 백밀러를 보면서 운전하지 말라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 재작년처럼 그동안에 뭐 EPS가 아까 뭐 6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증가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 컨센서스를 갖고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잖아요. 예. 그걸 이제 일단 당장 내일 실적이 발표가 나오니까 좀 급하게 네. 이렇게 해오신 거 좋긴 한데, 근데 투자 의견을 얘기를 지금 했잖아요. 좋게 본다고. 예. 좋게 본다고 하면 사실 숫자보다는 이제 그 그림에 기반해 가지고 그 근거는 약하긴 합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올해, 내년, 내후년 매출액 증가가? 탑라인은 한 10% 내외고요. 그렇네요. 예. 9%. 바텀 라인은 좀 빠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좀 내려봐봐. 좀 네. 저기 여기 있구나. 매출액 증가율이 그동안에 2년 동안에 52, 61%였는데 2020년 조 때도 저게 1월로 끝나는 거니까 2019년이라고 예,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결국 2019년도가 경제가 안 좋았을 때니까 그때도 마이너스 6.8% 탑라인이 역성장하긴 했었네요. 예. 영업이익률 증가도 마이너스 25였고 EPS도 마이너스 31. 지금 올해가 1월달로 끝나는데 여전히 매출은 9%, 예. 영업이익도 여전히 8%, 당기순이익만 조금 주네. 마이너스 2, 3%. 예. 근데 저게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2019년도에도 뭐 저렇게 역성장할 줄은 아마 몰랐을 네, 거니까. 맞습니다. 관건은 그동안 이런 성장을 이끌었던 부분이 그 분야별로 있잖아요. 예. 분야별로 그 회사에서는 정확하게 안 밝히는데 가상화폐 채굴 쪽에 수요가 세서 그랬었을 텐데 이제 아까 채굴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은 이 회사의 매출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그걸 이제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가상화폐랑 상관관계가 높은데
가상화폐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비트코인 하나에 6만 8천 불까지 갔었잖아요. 예. 그러면 뭐 GPU가 뭐 얼마든 상관없죠. 그냥 아유 빨리 가져와가지고 채굴 기계 돌려서 하나라도 채굴하면 그냥 기계값하고 이 그래픽 카드 값 다 뽑으니까. 근데 그게 6만 8천 불 할 때랑 지금 2만 3천 불 할 때랑 네, 그렇죠. 전기료도 요즘 많이 높아졌을 건데 그러면 가성비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 채굴 방식이 유지만 되면 또 그런 사이클이 돌아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채굴 방식의 전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망을 좋게 보는 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 네. 이쪽이 살아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주목했었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의 성장이 가상화폐나 이쪽에서 좀 타격을 받는 부분을 충분히 다 만회하고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캘린더로 보면은 2023년, 2024년 지금 시장 컨센서스로 보면은 매출액 증가율이 15% 내외 이런 식으로 프로젝션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한 30배 내외 봤는데 15%의 그 매출액 성장을 보면은 저대로 간다면은 지금 밸류에이션도 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저도 우리 정보금 프로 이 자료를 보니까 워낙 이제 독보적인 존재에다가 이 가상화폐 시장이 2018년도에 비트코인이 한 2만 불까지 올랐다가 이번에 6만 8천 불까지 올라가면서 또 그것도 생각지도 못했던 가격 상승으로 이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특수를 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특수를 누리기 전 수준의 주가가 왔는데 이게 고점 대비 50%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최상무 얘기처럼 여전히 지금 PER 멀티플을 30배 받고 있다는 거죠. 예. 이 30배면 PEG 개념으로 보면 EPS 그로스가 그래도 20-30%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안 나오게 되면 이게 멀티플 조정이 또 추가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저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좀 더 높은 거는 레버리지가 난다고 컨센서스가 좀 되어 있는 건가 보네요. 자, 내년에 23-24년 15.8 매출 성장인데 영업이익은 38%. 그 후에는 15% 성장인데 영업이익은 23%. 어쨌든 뭐 한 20% 전후 정도로 일단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 첫 페이지에 그 중간에 오른쪽 표 보시면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CAGR 제품별 그 전방 시장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맨 위에가 데이터 센터고 맨 아래가 오토, OEM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1.9 빌리언이고 게이밍이 5.5 빌리언에서 현재는 데이터가 10 빌리언, 게이밍 12 빌리언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한 절반 좀 못 미치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아. 과거값만 보면은. 근데 CAGR로 보면은 데이터가 41% 성장하고 있고 게임은 변동성이 뭐 심했지만 한 18% 정도 성장해서 앞으로 한 3년 정도 오도 내다보면 데이터가 한 70% 이상 비중이 될 것 같아요. 암호화폐가 성장을 못하면 더더욱 비중이 높아질 거고 그럼 점차 데이터 센터의 전방 시장의 성장률과 이제 비슷해질 것 같은데 그럼 중요한 게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추이랑 앞으로 그런 추이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제일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실적 발표한 것들을 보면은 YY 한 30에서 40% 정도 성장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는 그 캐펙스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추정을 해보면은
그럼 이익 성장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그럼 밸류에이션이랑 비교해 봐서 좀 매력적이다 아니면 조금 비싸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좀 업사이드가 조금 더 시원하게 산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 전기차 되고 그죠? 우리가 아침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아까 그게 몇 단계였었죠? 4단계? 아침에 봤더니 오늘 동영상 나왔던 거예요. 그 현재는 FSD가 2.5 레벨이고 3 레벨 되면은 이제 손을 완전히 그거 떼고 할수 가는데 그 가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1단계가 이제 발을 떼는 거고 1단계 아까 헷갈릴 때 갑자기 2단계가 이제 손을 뗐다 뺐다 할 수도 있는 거고 3단계부터는 완전히 손을 떼는 거고 그리고 4단계부터는 이제 뇌를 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요? 5단계가 사람이 아예 없어도 가는 단계 그런 단계에서 이제 2.5단계니까 과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이 자율주행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 이 GPU가 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뭐 전방 산업에 또 고성장이 남아 있긴 해요, 그죠? 엔비디아가 죄송합니다. 네. 그 GPU만 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플랫폼도 이제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이제 성장 사업 부문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여전히 포텐셜은 갖고 있는데 네. 당장 고수익의 또 어떤 모멘텀이 됐던 가상화폐 시장은 지금은 약간 좀 답보 상태. 그리고 이제 채굴의 방식의 변화. 네, 그런 게 이제 리스크 포인트다.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 이런 결론을 내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고 우리 시장의 예상치랑 또 뭐가 달라졌는지 그걸 또 팔로우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 우리 정보근 프로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보면 또 이쪽 분야 전문가분들이 예. 또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시면 얼마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투자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도 미래의 펀드 매니저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